안녕하십니까. 2014년 9급 기상학개론과 일기예보 전공문제 기상직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학개론 문제를 풀 건데, 기상학개론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냥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대륙권은 이제 열대지역이 대륙권 극지역보다 두껍다는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대지역이 훨씬 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니은은 잘 판단이 안 돼요. 일단 시험장에서 넘어가시고, 세 번째 중간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과 같이 이렇게 중간권에서는 높이 고도에 따라 이제 온도가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가 높은 태양 복사를 산소와 질소 원자들이 흡수해서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열권의 특성입니다. 이 특징은 여기 말하는 이런 설명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열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출제자도 이제 니은이 애매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계속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냈는데 결국엔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귿을 다 넣어줬고 답이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이제 틀리신 분이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권은 온도가 감소하는데 라는 자신만의 학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전에서 그게 잘 안 되겠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틀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풀어볼까요? 자, 3세포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아열대 고기압 지역은 고온 다습하다 되어 있는데 아열대 고기압이 어디냐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지역과 같은 30도 부근입니다. 그럼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고온은 맞지만 다습하지 않고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구름 형태의 그 특징에 대해 옳게 대해서 설명은 옳은 것은 되는데 곤충은 가장 높은 게 곤충입니다. 곤충은 거의 이제 수적으로 되어 있고 수적이 아니고 그 빙정으로 되어 있고 그 빙정이 아주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음 결정으로 햇물이나 달무리가 형성될 수 있고 곤충은 곤충에 해당하는 고도는 수증기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니은 고층은 이제 곤충보다 약간 낮은 층인데 우리 면사포 형태의 구름이면 아주 약한 강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구름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아주 약한 강수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정란우는 이제 모루머리, 그러니까 탑 형태의 구름으로 꼭대기에서 퍼져나가 모루머리를 형성하고 호우, 천둥, 번개, 우박과 인건된다는 게 맞습니다. 모루머리라는 건 이렇게 상승해서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모루머리라 그러는데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호우, 천둥, 번개, 우박과 인건된다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 4번은 강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이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이 좀 중요합니다. 기억이 응결은 강수 과정의 시작점으로 응결핵을 매개로 하여 반경이 0.5mm 정도 도달할 때까지 추석을 성장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결핵을 매개로 이제 그러니까 그 빗방울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건 맞지만 0.5mm가 아니고 하여튼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예요.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고 0.5mm 이런 거는 이제 그거죠. 내려가면서 충돌 병합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온난 구름은
구름 전체가 이 전체 온도가 0도씨 이상인, 즉 빙정이 없는 그러한 구름을 온난 구름이라 그러는데, 이 온난 구름에서는 주로 충돌 병합의 과정에 이제 강수를 유발한다는 설명인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적 크기에 따라 낙하수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적들이 충돌 병합하게 되겠죠. 디귿은 이제 빙정과 관행학수이 공존한다. 딱 여기서 읽자마자 느낌 와야 돼요. 아, 빙정설을 묻겠구나. 그래서 베르쉐론 과정의 빙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출 표현에서는 빙정설이라고 잘 주지 않고 베르쉐론 뭐 과정이나 혹은 이제 뭐 포화수증 기압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베르쉐론이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 아니고 이 표현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가 아니고 기출 표현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것도 로키 산맥 동쪽과 하층 아프리카 동해안 다 동쪽이죠. 그래서 로키 산맥 동쪽, 아프리카 동해안, 소말리아 제트 이런 것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고 7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레일리 산라 미산라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왜냐하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7급에서는 보엠비라는 것도 나오는데 9급에서 아직 보엠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엠비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9번을 보시면 이제 알베도가 0.3이래요. 0.3이고 대기 꼭대기를 통해 외계로 방출된 지구 장파 혹사 에너지의 속의 전지구 평균은 이제 235W/m²이래요. 이제 지구 에너지 불균형을 맞게 나타낸 것은 태양 상수는 1366W/m²이고 이제 이게 읽어보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 양이고 나가는 양이 더 많은 의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가 위쪽이라면 근데 이거 검은색으로 붙죠. 너무 난잡하다. 얘가 서페이스라 칩시다. 들어오는 게 있을 때 도달하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4분의 A가 아니죠. 태양 상수를 S라 뒀을 때 S0에 1-A가 됩니다. 그럼 1-S는 이제 태양 상수인데 그럼 1366 곱하기 이제 알베도가 0.3이라서 A가 0.3이기 때문에 0.7 곱하기 4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39.05가 나와요. 239.05. 그래서 들어오는 양은 이제 239.05인데 나가는 양이 얼마입니까 지금? 나가는 양이 235죠. 그러면은 약 4W/m²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은 엄청 쉽게 나온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4분의 A의 1-A, S0의 1-A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온지는 설명 안 할게요, 여기는. 네,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겠습니다. 10번, 온도풍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형풍은 기압 경도력이랑 원심력의 힘이 같다. 그래서 토네이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태풍에서도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 이 태풍이 눈 중심에는 이제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주를 이룬다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선형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찰력이 아니죠. 기압 경도력과 마찰력이 아니고 이제 2번은 반시계 방향 회전 운동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형풍은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 중에서 이제 원심력은 항상 원의 운동에서 바깥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심력이. 그럼 기압 경도력이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심은 저기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 고기압이 있고 이제 이상 저기압이 있고 정상 저기압이 있는데
정상 저기압일 때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상 저기압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회전 운동만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고 반시계랑 시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선형품 문제는 그 경도품 우리가 V는 마이너스 2분의 F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F제곱에 R제곱에 마이너스 기압변도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뭐 이거였나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을 때 이제 그 V가 항상 0보다 크고 R과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R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와 R의 값에 따라 이제 계속해서 뭔가 바뀐다 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풍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긴 하지만 각자 이제 집에서 학습하는 걸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속은 기압경들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기압경들이 크면 클수록 풍속도 커지죠. 그렇죠?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저기압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대기의 환경 기온 감률이 마이너스 12도씨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도잖아요. 미터당 100m당 그러면 이 환경 기온 감률이 감마 D가 아니고 감마잖아요. 그럼 감마 D랑 감마 중에 기온 감률이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감마가 큽니다. 그렇죠? 감마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얘가 감마 D는 무조건 감마 S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불안정입니다. 절대 불안정이라서 답이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요 관계를 외워두면 좋지만 이게 관계를 외우기 싫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기덩어리가 감마 D를 따라가는데 주변이 마이너스 12도씨 주변이 훨씬 더 작아. 그러니까 그 기온값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kg 올라가는데 난 10도 감소했고 얘는 마이너스 12도 감소했어. 그러면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무조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불안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2번도 이제 중요합니다. 13번. 13번은 좀 이게 낚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구 대기 복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인데 1번 짧은 파장에 빛이 산란이 잘 되기 때문에 1초 1분 사이에 하늘은 붉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구 대기가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태양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죠. 패스가 여기는 요만큼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만큼이잖아요. 훨씬 더 길죠. 그러면은 짧은 파장이 훨씬 더 산란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 빨간색 파장이 적색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초 1모시에 하늘은 붉게 보이는 이게 레일리 산란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은 외워야 됩니다. 30%는 다른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다른 것도 외우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요거는 반사되는 것, 즉 알베도 값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계속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0%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 3번 저기서 복사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필요한 있어서는 저기서 복사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흡수 기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태양 복사를 지구 복사보다 더 잘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지구 복사를 더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또 태풍이죠. 야, 태풍이 무슨 3연속 4연속으로 나오는데 참 예전 문제는
참 내게 없었나 봅니다. 네. 이제 태풍의 이제 내용이 틀린 건데 이제 2번이 좀 중요합니다. 가운동량에 대한 설명인데 이 가운동량 보조는 MRV인데 그냥 단위 실량당으로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R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컨스탄트입니다. 외부에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외력이 없을 때는 가운동량은 보존된다. 왜냐하면 관성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RV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곽이 아니고 중심부로 오게 되면 R이 작죠. 그러면 V가 커지죠.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 때문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2번이 가공동량 보존에 의해서 맞는 설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3번이 왜 틀렸냐면 적도는 해당되지 않아요. 태풍이 발생 지역은 적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도보다 좀 더 위도 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에서 이제 남북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에서 생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도 볼티시티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볼티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행성 와도는 위도에 따라 변하며 F죠. 변하며 적도에서 0, 극에서는 최대가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2번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을 회전한 유체는 양의 와도로 갖는다. 이제 반시계 방향에서는 적이합선 회전이기 때문에 양의 와도를 갖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로스비 파에서는 상대 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비 파에서는 상대 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 소용돌이도는 이제 보존되지만 로스비 파가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은 상대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타 더하기 F인 그 절대 소용돌이도는 로스비 파에서 보존되고 그리고 상대와도 얘가 0보다 크면 이제 뭐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큰 뭐 그러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로스비파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저기압성 회전이 강하면 제타는 0보다 크지만 이제 F는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제타 더하기 F는 콘스탄트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돼 잠깐만요. 네. 절대와도가 보존되는데 제타랑 F가 이제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상대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상대와도가 아니고 절대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절대와도 증가는 수렴, 감소는 이제 발산과 관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용돌이도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F에 마이너스 제타 더하기 F 그 다음에 뭐였죠? 수렴 발산량 얘인데 우리가 절대와도 증가 얘가 0보다 큰다 그러니까 증가 얘가 0보다 크다 증가니까 얘가 자변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항상 플러스죠. 항상 플러스인데 그럼 얘가 음수해야 됩니다. 음수해야 되면 수렴해야 되겠죠. 수렴이고 얘가 0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그래서 증가는 수렴, 감소는 발산과 연관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깔끔하죠. 아주 그냥.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그램퍼미터 세제곱을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절대 습도라는 건 쉬운 문제라서. 엘니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엘니뇨 너무 쉬워서. 자, 정력합평형을 잘못 설명한 것은입니다. 자, 정력합평형은 기압 경제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중력과 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집 방향으로의 속도는 거의 1cm의 단위 시간에 1cm만큼 이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력합평형은 기압 경제력이 연집 방향으로 움직일 때 또 연집 방향인 중력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두 힘이 균형을 많이 거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고정된 상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이죠. 네, 3번입니다. 수평 기압 경도력이 아닙니다. 연직
연집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중력 사이의 평형을 이룬다라는 설명이 더 맞고, 2번을 보시면 정략합 평형인 지면 대기 근처에서 10m 올라가면 이제 기압은 1헥토파스칼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략합 평형 공식인 dp는 마이너스 rho g dz이기 때문에 얘를 10m 놓고 얘도 10m per sec 제곱을 넣고 rho는 1kg per 미터 3승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헥토파스칼 나올 거예요.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앞에.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이제 2번이 계산 문제라서 굳이 안 하시고 3번부터 보시고 풀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단열 과정이라서 온리는 일정합니다. 1번은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 및 분석법인데 분석 예보법인데 1번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2번 자, 고기압권 내에서 상공에서 고기압 내에서는 상공에서 하강하는 공기에 의해 지표면의 공기 성질과 다른 기단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를 상층 기단이라 하는데 이 기단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뿐만 아니고 모든 고기압도 그렇지만 이제 하강하는 기류가 좀 강합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적도의 상승에서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지 않습니까? 그 질량 보존에 의해서 하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 하강하는 공기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역전층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온의 일변화가 커진다라는 것도 맞고, 대기가 불안정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이 아니고 안정해지게 되겠죠. 특성 맞네요. 특성이라서 1번이네요. 1번.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니까 1번이고, 불안정해진다가 아니고 수변이 아니고 건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편서 풍력역의 북부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0도 부근에 해당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제 그 편서풍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적도가 여기고 30도 부근에 여기 근처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요 위나 아래, 약간 아래에서 생기는데, 이때 상층 기단은 그러면은 60도가 있을 때 30도에서 60도 부근에 편서풍이 생기는데, 여기에 북부르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생기지 않죠. 여기도 상승 기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은 틀렸고, 그 편서풍 영역이 북부가 아닌 남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남부. 그래서 편서풍 영역의 여기 아래쪽이나 약간 여기 위쪽에 생기기 때문에 편서풍 영역의 북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편서풍 영역 내에 존재한다라는 설명은 맞지만 북부는 틀린 그렇죠. 북부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문제 3번 예보용어인데 산지는 600m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지 문제가 나오는데, 산지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산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안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날씨는인데, 안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날씨는 습하거나 혹은 온도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습하지 않거나 온도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람이 없어진 맑은 밤의 하층의 대기 복사에 의해서 복사인데, 그게 대기 냉각이죠. 냉각에 의해서 안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지면이 습하고 일계초가 큰 날 밤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계초가 크다는 것은 대기 냉각, 그러니까 방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온도가 많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비가 온 후 바람이 잔잔한 맑은 밤인데, 자, 바람이 맑으면은 혼합층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무덥고 바람이 없는 맑은 밤인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지표면에 있는 대기 복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복사가 원활하더라도 사실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개는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보시면은 중력과 기압분들과 저항력에 대한 우리가 값은 다 알고 있죠. 중력은 G, 기압경도력도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인데, 파샬 P인데, 파샬 P, 파샬 N인데, 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류는 마이너스 V다 델 어쩌고입니다. 근데 이 델에 해당하는 게 뭔지에 따라 이제 이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1차원적인 행동이 아니고 1차원적인 거다 혹은 값을 알 수 있는 상수값들이 많은데 얘는 상수값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6번 직윤품 구하라는데 이건 공식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조건을 이용해서 직윤품을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게 F랑 G랑 등고선이랑 등고선 거리, 등고선 간의 거리랑 간격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축이 주어지고 Z축도 주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연품을 구하는데 우리가 VG는 절대값에 이제 파샬 다시 할게요. 자, 파샬 P, 파샬 N이죠. 파샬 P, 파샬 N은 이제 F분의 1에 파샬 P, 파샬 N입니다. 이게 지금풍을 구하는 자연잡하기에서 지금풍을 구하는 공식인데 P가 아니고 파이죠. 파이를 구하는데 이 파이는 이제 지오 포텐셜 고도이기 때문에 GZ로 결론짓게 됩니다. 그러면 F의 G, FG G의 파샬 Z 파샬 N입니다. 그러면 이제 F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G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N 방향으로 갈 때 등고선의 간격이 60 GPM이고 이제 300km 잠깐만 등고선 간의 거리가 300이죠. 300km고 등고선 간격이 60 GPM이기 때문에 60 GPM은 그냥 60m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2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킬로미터를 이제 미터로 바꾸고 미터 없어지고 요것도 10의 5승이지 않습니까? 10의 5승이라서 계산을 하면 20m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냐, 요 문제 출제에서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너무 많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주의만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대기 하층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순환이고 여기서는 간접순환이기 때문에 A에는 간접순환이 아니죠. 또 B도 이제 C, D도 D는 간접순환. 그래서 A랑 D는 1번과 4번 틀렸고 B에서 간접순환은 이제 수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에서 상승, C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B에서 하강이라서 하층에서는 고기압이라 발산이라서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9번이 좀 중요한데 9번을 보시면 이제 관측 자료를 주어줬고 강수 형태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겨울철인 것 같아요. 겨울철인데 이제 1000에서 700이기 때문에 850 정도 되겠죠. 850헥토파스칼 층우를 나타낸 겁니다. 대충 그래서 850 헥토파스칼 층우를 나타냈는데 층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지상 기온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지상 기온이 4도고 3도고 3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 기온이 높다는 거예요. 지상 기온이 여기 그 층우가 높다는 거 평균 기온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고 빈결 온도로 보면은 여기는 매우 높고 여긴 낮고 여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지상 기온이 3도고 층우가 높다는 건 평균 기온이 높네. 평균 기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습고 빈결 온도가 1250이기 때문에 B가 가장 큰 곳, 그 다음에 눈이 가장 큰 곳인데 그러면 C는 B가 가장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A랑 B를 보게 되면 추운가 낮고 습고 빈결 온도 고도가 낮습니다. 이게 그럼 A가 눈이 가장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B는 애매하죠. 뭔가 지상 기온이 4도 같은데 4도인데 층우도 막 그렇게 높지 않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줘야 되겠죠. 지상 기온이 4도인데 그럼 내리면서 지상에 닿으면 눈이 되지 않을까? 눈이래. 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리면서 이제 눈인데 내리면서
만약에 지상 기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많이 높으면 눈이 아니고 비가 될 건데, 혹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시계로 가냐 이제 시계로 가냐에 따라, 시계로 가면 온난 이루고 반시계로 가면 한랭 이루입니다. 그래서 풍속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풍속은 상관없고 풍향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알아서 푸시기 바라겠고, 10번이 나오니까 이제 11번 호도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호도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호도그래프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제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면 850과 500헥토파스칼의 온도풍 방향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850은 이렇게 나가고 500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온도풍 방향은 이제 이렇게죠. 이렇게라서 잘 보시면 북쪽인데 북쪽, 어쨌든 북서풍 계열이죠. 북서풍 계열이라서 네, 북서풍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이동했죠. 반시계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한랭이류입니다. 한랭이류라서 1번 틀렸고, 그럼 3번 틀렸고, 한랭이류. 그 다음에 이거는 같기 때문에 반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 요쪽 방향이라서 남쪽이라서 S가 맞고 4번은 틀렸습니다. 북쪽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이 온도풍의 오른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12번은 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 문제인데, 그냥 요것만 보면 풀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상층으로 할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더 많이 가고 그런 거에 따라 풀 수 있는데, 그냥 답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A고 가가 C죠. 그 다음에 다가 B입니다. 그래서 A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13번은 이제 보시면은 파고 예보인데, 이 파고 예보가 이제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예보 용어는 중요하고, 그리고 답은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특정 시간 주기 내에 관측되는 모든 파고 중 가장 높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고의 평균 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파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파고의 평균 높이를 봤을 때, 이게 3m인지 이제 5m인지에 따라 그 풍랑주의보 혹은 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4번도 넘어갈게요. 네, 14번도 넘어가고, 300헥토파스칼 1기도는 수납성이 강한 게 아니고 경합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층에는 이제 온도가 300헥토파스칼은 이제 제트기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납성이 아니고 경합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15번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에서 500 층후 변화와 500헥토파스칼 고도 변화에 관련하여 이제 지상 기압이 가장 크게 하강하는 곳은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지상 기압이 크게 하강을 하려면 상층에 있는 기압이 내려와야지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층후가 두꺼워질 때 내려오거나 쪼그라들어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1번을 보시면 이제 층후가 증가하는데 500헥토파스칼 고도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처음에 지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500헥토파스칼 집사. 그러면 추후가 증가하면은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추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요렇게 하고 500헥토파스칼보다 낮기 때문에 500 그 고도가 전보다 낮기 때문에 요 약간 밑에서 형성되고 충후도 넓어지면 결국에는 기압이 많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긴 한데 일단 정답 후보에 넣어둘게요.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충후가 감소하고 이제 500헥토파스칼 고도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증가하는데 충후도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500헥토파스칼 이게 1000헥토파스칼. 그럼 얘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는 증가해서 땡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얘도 충후 감소하고 500헥토파스칼도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후가 감소하면서 500헥토파스칼이 감소하면 결국에는 충후도 감소하고 500헥토파스칼도 아니죠. 이게 아니고 1000헥토파스칼은 그대로고 500헥토파스칼이 감소하면은 충후도 감소하고 500헥토파스칼 고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두께도 감소하는데 결국에는 1000헥토파스칼은 같죠. 그러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유지가 된다라는 반례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4번 충후가 증가하고 500헥토파스칼 고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0헥토파스칼은 그대로고 500헥토파스칼이 증가하면 충후도 이제 증가하고 500헥토파스칼 고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지상 기압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지가 되는 반례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요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14년도부터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16번은 강한 이제 대류원에서 강한 착빙이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각 수적 온도를 좀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4도가 이제 그 관행각 수적이 그 빙정핵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도보다 많이 낮게 되면 이제 빙정핵이 훨씬 많아져서 빙정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10도는 아니고 착빙이 일어나기 위해선 10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5도 이하가 돼버리면 빙정설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마이너스 15도랑 마이너스 4도 이 사이가 빙정핵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름 고도가 이 사이에 온도에 해당하는 구름 고도가 많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강수량에 대비해서 그 눈이 많이 내릴 수 있는 수상당량 비가 되게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5도에서 4도는 이제 구름에서에 해당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17번 넘어갈게요. 자 18번 중요한데 이제 보통 비가 단속적으로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하나 둘셋넷 셋셋넷 하나 둘둘 셋셋넷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 둘둘 그 다음에 셋 넷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씩 쌓는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잘 보시면 보통비인데 얘는 약한 비고 얘가 보통비고 잠깐만요. 그렇죠? 보통비고 강한비인데 얘는 단속적, 얘는 계속적, 단속적,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보통비가 단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2번입니다. 그 12년도인가요? 11년도 기출인가? 거기서 보시면은 지상 1기도가 아니고 그
모형, 그러니까 지상 기압 모형, 그러니까 기입이죠. 그 기입을 줬을 때 비를 많이 줬죠. 비. 그러니까 비를 주고 이게 뭐 약한 비가 내리냐, 혹은 뭐 단수적으로 내리냐, 계속적으로 내리냐, 이거를 이제 보는데,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단속적으로 내린다, 계속적으로 내린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속적으로 내린다, 계속적으로 내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 비 가지고 장난친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게 기출 문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를 좀 외워두시고, 비와 더불어 눈, 그리고 뭐 뇌우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좋아해. 내가 보기엔 동그라미 참 좋아합니다. 19번 19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태 곡선이 건조 단열과 평행한 경우에 아래 고도의 높이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그림을 좀 기억하면 하나 좋아요. 기억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요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그랬을 때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을 요렇게 따른다 가정하고, 이제 포화 이슬점 본다, 여기에서 포화 혼합비산 이렇게 따른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LCL이죠. 그 다음에 수분 단열사를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LFC, 그렇죠, LFC. 그다음 얘가 EL입니다. EL이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 단열선이랑 이제 평행하게 되면 하나 빠졌네요. 수분 단열선을 연장해서 그었을 때 요 만나는 지점은 CCL입니다. CCL. 혼합 응결 고도라고, 이제 대류 응결 고도라고, 이제 대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름 운저 고도죠. 운저 고도. 그래서 쭉 그어보면 어쨌든 이렇게 요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쨌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조 단열과 평행하게 되면은 이 LCL 고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이 빨간색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LCL이 내려오고 이 CCL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결국은 LCL과 LFC랑 CCL도 내려와서 결국에는 다 같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KF 값이 그 손잡이에 보시면 건조단열 값을 이제 얘가 이렇게 4번 같이 따를 때 KF 값이 가장 큰 경향이 있더라,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의미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막 그렇게 문제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좀 풀어보면, 겨울철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그러니까 강의도 동해안 지방과 전라남북도에 눈이 많이 오기 위한 것을 묻고 있는데, 강원도 동해안에 눈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동풍은 강원도 동해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북쪽에서 이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그런 바람, 즉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이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보면 치주거리가 이렇게 길어서 여기는 이제 동해안에 눈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쪽 아니면 서쪽에 있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쪽이 아니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쪽이 아니면 서쪽이라서 그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어보면, 자, 전라남북도에 북고 남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북쪽이 고기압이고 남쪽이 저기압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제
특히 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일 때는 동풍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 또 2번을 보시면 남고 북저가 돼 있는데 남쪽이 고기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라 했을 때 이렇게 가죠 지금.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동풍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틀렸고 남고 북저랑 동고 서저가 있는데 남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다. 북쪽이 저기압이다. 북쪽이 저기압이다 라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치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고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눈이 올 수도 있다. 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강원도 동해안을 보시면 동고 서저 동쪽이 고기압이고 서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게 되면 동풍을 받을 수 없죠. 요 강양 그러니까 동해안 동쪽에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동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땡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 서쪽에 고기압 보시면 이제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을 때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고 서쪽에 고기압이라서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부는데 마찰력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이렇게 뭐 치주거리가 길면은 충분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북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거는 이게 고기압이 있어서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답은 4번입니다. 20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보긴 어렵고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야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는 이제 북고 아니면은 북쪽이 고기압이거나 아니면 서쪽이 고기압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2번은 무조건 틀렸고 뭐 어쨌든 이제 따져주시면 됩니다. 따져주시면 되고 2번 틀렸고 뭐 3번도 틀렸죠. 동고는 아니니까.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4번 중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 배경 지식 같은 걸 좀 짜줘야 되겠죠. 여기가 서쪽이 고기압일 때 강원도 동해안이 저기압이다. 동해안 저기압. 그러면은 이렇게 도는데 동풍을 받을 수 없구나. 무조건 동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고 답은 4번이다 라는 것도 이제 캐치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 수 있지만 생각을 막 많이 요하지는 않는 문제인데 대신에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다. 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은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클리어했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